마흔이 넘으면 세상에 놀랄 일은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습니다. 삶의 무게에 익숙해지고 웬만한 일에는 그저 그러려니 하며 넘어가는 법을 배웠다고 자부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믿어온 평온한 세계는 얇은 유리잔처럼 아주 손쉽게 박살나 버렸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의 입술에서 나온 그 기괴하고 은밀한 제안 때문이었지요. 제 이름은 지수입니다. 올해로 45.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든 비밀을 공유해온 단짝 친구 혜란이가 있습니다. 혜란이는 저와는 참 달랐어요. 화려하고 당당하고 언제나 남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여자였죠.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며 부유한 남편과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녀가 어느 비 내리는 목요일 저녁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우리 남편도 늦고 적적한데 와서 와인이나 한잔 하자. 너한테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혜란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끈적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녀의 집을 찾았지요.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마주한 혜란이는 실크 소재의 붉은 가운을 걸친 채 조금 취한 듯한 눈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은은한 향초 냄새와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조명은 숨이 막힐 정도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몇 번 오가고 혜란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믿기 힘든 말을 내뱉기 시작했지요. 지수야, 너 참 고지식하게 살았잖아.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네 안에 불꽃이 다 꺼져가는 것도 모르고. 너도 가끔은 다른 삶을 꿈꾸지 않니? 아주 짜릿하고 위험한 그런 삶 말이야. 저는 당황해서 혜란이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집요했지요. 혜란이는 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는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 남편이 곧 올 거야. 그리고 우리 셋이서 아주 특별한 밤을 보내는 건 어때? 내가 이미 남편이랑 다 이야기해뒀어. 너라면 우리 사이에 들어와도 괜찮다고 말이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입에서 나온 셋이라는 단어는 제가 아는 도덕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지요. 저는 혜란이를 밀쳐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란아, 너 미쳤니? 술이 과한 것 같아. 나 이만 가볼게. 하지만 제가 현관으로 향하려던 찰나 묵직한 도어락 소리와 함께 혜란이의 남편 성태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젠틀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몇 개 풀어 헤친 채 짐승 같은 눈빛으로 저를 훑어내렸지요. 혜란이는 기다렸다는 듯 그의 품에 안기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여보, 지수가 왔어. 아직 좀 낯설어하네. 당신이 좀 다독여줘. 성태 씨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빗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탈출구가 막혀버린 그 화려한 감옥 안에서 두 부부는 저를 먹잇감처럼 바라보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혜란이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가운의 끈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지요. 지수야, 도망가지 마. 이건 네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될 거야. 우리가 널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 성태 씨의 큰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제 삶의 가치관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요. 혜란이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한 기괴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쾌락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그 결백에 가까운 평범함을 무너뜨리고 자신들과 같은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여려는 잔인한 욕망이 보였지요. 저는 뒷걸음질 치다 창가에 몰렸습니다. 4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 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 성태 씨가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제 목널미에 뜨거운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지수 씨,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오늘 밤은 아주 길 테니까. 혜란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즐겁다는 듯 샴페인을 다시 따랐습니다. 거품이 터지는 소리가 마치 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애썼는데 그때 성태 씨의 재킷 안쪽 포켓에서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들렸고 제 손끝에 차가운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치 못한 이 은밀한 제안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음모를 암시하는 물건이었지요.
제 살갗을 파고드는 그 서늘한 금속의 감촉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성태 씨의 재킷 안쪽 포켓에 들어있던 것은 은밀한 사랑의 징표도 우발적인 흉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하지만 렌즈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였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파놓은 잔인한 함정이라는 사실이었죠. 저는 성태 씨의 가슴을 세게 밀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정신만은 그때보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혜란이는 여전히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란아,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란이는 여유롭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가운을 추스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친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깊은 열등감과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지수야, 너는 참 끝까지 고결한 척을 하는구나. 네 그 깨끗한 척하는 표정, 남편밖에 모르는 그 답답한 태도가 가끔은 사람 미치게 한다는 거 모르지. 내가 오늘 밤 네 그 가식을 좀 벗겨주려고 한 거야. 영상 하나면 충분하거든. 네가 우리 남편이랑 엉켜있는 그 모습 말이야. 혜란이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20년 넘게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모든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란이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남편 성태 씨는 지독한 의처증과 폭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혜란이는 자신의 비참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깨끗하고 평범하게 사는 저를 자기보다 더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고 싶었던 겁니다. 성태 씨는 짐승 같은 웃음을 지으며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 씨, 너무 빼지 말아요. 혜란이가 다 말해줬어. 당신도 남편 몰래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있다고. 자, 이제 카메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 그가 제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의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혜란이는 거실 한쪽에서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지수야, 포기해. 어차피 문은 잠겼고 여기는 40층이야. 네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와. 그냥 받아들여. 그럼 이 영상 네 남편한텐 안 보낼게. 대신 내 밑에서 평생 기어다니면 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릴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제가 지켜온 소중한 일상이 주마동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성태 씨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손을 놓은 찰나 저는 주방 식탁 위에 놓여있던 와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한 발짝이라도 더 오면 이거 깨트릴 거야. 제 서슬퍼런 외침에 혜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행패야? 지수, 너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니? 혜란이가 제 뺨을 후려치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와인병을 휘둘렀고 병이 대리석 모서리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편을 남기고 깨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쥔 제 손엔 피가 배어나왔지만 도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성태 씨는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이내 광기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이래야 재미있지. 반항하는 맛이 있어야지. 그가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 거실의 큰 TV 화면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혜란이와 성태 씨가 전혀 예상치 못한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태 씨가 다른 여자와 은밀히 만나는 장면, 그리고 혜란이가 재단돈을 횡령하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적나라한 음성 기록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짤처럼 하얗게 질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김비서 어디 있어? 성태 씨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제 핸드폰의 벨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신이는 다름 아닌 혜란이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였습니다. 지수씨, 지금이에요. 서재 책상 밑에 있는 비상 열쇠 챙겨서 빨리 나오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자료 다 넘겼어요. 저는 성태 씨가 당황한 틈을 타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비상 열쇠를 움켜쥐고 현관문 향해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혜란이의 비명썰인 욕설이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온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 남편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남편의 품에 안기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빗물 섞인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그제서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들이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이닥쳤고 혜란이와 성태 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습니다. 혜란이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녀의 화려했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평생 가장 길고도 찜찜한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